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산시는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서면을 여러 세대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상현 광장 등을 이어 자연휴양 관광벨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기장군 과밀학급 해소에 나섭니다. 자간고등학교는 2027년 일광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정관 지역에는 특성화고 이전 설립을 추진합니다. 부산시가 2024년까지 해운대 동해남부선 등 6곳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2030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무엇보다 전세 계약을 할 때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 자기 소유 오피스텔을 9명에게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전세금 13억 5천만 원. 하지만 A씨는 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자본으로 대출을 일으켜 오피스텔을 매매했는데 금융기관의 1순위 수익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을 변제해 우선 수익자로 변경하겠다고 임차인을 속였지만 실제 임차인에게 돌아갈 돈은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보다 싸게 집을 구하려던 이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전세 대출을 악용하는 임대인의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까지 가담하면서 청년들이 속수무책으로 범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부산 지역 청년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제도 자체가 주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 집을 구하러 가는 과정,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일 좀 불안함을 없애줄 수 있는 요소는 같이 동행해주는 게 좀 많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되자 청년 주거안전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환경이 불안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전세 보증 반환 보증료 2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회 기반을 잡지 못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를 구할 때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안전한 집을 찾기 위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택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계약 전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부산 진구 민선 8기 김영욱호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김 구청장은 새해 묵은 혈안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는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단감 개근권 15분 도시 선정을 꼽았습니다. 또 몇 년 전 좌절됐던 서면 부전천 복원의 길이 열렸다는 점도 포함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올해를 도시환경 개선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서면을 세대별 테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면은 단순 유흥지가 아닌 문화 향유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거리별 세대 맞춤형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문화의 중심 부산 진구 서면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심에 위치해 있지만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갖춘 부산 진구. 이런 환경들을 연결해 도심 속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상현 광장, 시민공원, 성지옥 수원지의 자연 휴양 관광지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민공원 일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관광벨트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컨텐츠 개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오랜 기간 주민 불편 사항이었던 재활용 사업소의 지화화가 추진됩니다. 소음과 악취 등 오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사업소를 지하화하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산 진구는 또 올해 경제 중심도시 재도약과 미래 성장 혁신 공간 조성, 그리고 도시 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7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에는 2,94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0대 1명을 포함해 19명이며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48개 중 21개를 사용해 가동률 43.8%를 기록했습니다. 또 80세 이상 확진자 6명이 사망했습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자 수는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11.7%로 60세 이상 인구 대비 접종률은 28.4%입니다. 한편 지난주 총 확진자는 19,518명으로 직전주에 비해 30.9% 감소했습니다. 부산시가 2024년까지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 등 6곳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탄소 흡수원을 조성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천항과 사상공단, 녹산공단 등 19곳에 23헥타르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해운대구 동해 남부선 주요 철도역 등 6곳에 150억 원을 투자해 15헥타르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정관 지역 학교의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우선 정관 지역 수건 과제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에는 모듈러 교실과 교실 재배치를 통해 2년 내 과밀학급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중학교는 신정중과 정관중을 증축하고 2027년 정관 2중을 신설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신정고는 증축을 통해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부산 장안고는 31학급 규모로 확대해 2027년 일광 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반고 신설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관 4고 부지에는 기장군 최초의 특성화고 이전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 국제 아트센터 개관을 앞두고 본격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에 조성 중인 부산 국제 아트센터는 현재 공정률 30%로 2025년 개관할 예정이며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는 이 두 기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책임 운영기관형 사업소 운영 후에 단계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 문화예술인의 참여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작극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격 운영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지역 공립초등학교 298개 교회에서 진행된 2023학년도 취약 대상 아동 예비 소집 결과 대상 아동 94.1%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주말과 저녁 시간을 포함해 4일간 예비 소집을 진행했고 그 결과 취약 대상 아동 24,394명 중 22,945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 대상 아동 수는 지난해 26,448명에서 2,055명 줄어들었고 참석률은 93.7%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교육청은 예비 소집 불참자 1,448명 중 1,440명의 소재는 파악됐으며 해외 체류 등으로 추정되는 소재 미확인 취약 대상 아동 8명은 관할 경찰서 즉시 수사를 의뢰해 아동 소재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년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치매는 치료가 쉽지 않다 보니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양한 치매 예방법 중 뇌나이를 젊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일명 뇌춘하는 법,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보다 환자 수가 3배 이상 늘었는데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치매 치료제 개발은 요원한 상황.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뇌 나이가 젊은 이른바 슈퍼에이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력 점수는 40대, 50대랑 비교를 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거의 유사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들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연구 결과 슈퍼에이저의 뇌 두께는 일반인 뇌에 비해 훨씬 두꺼워 뇌 기능이 튼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슈퍼에이저가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뇌가 더 두껍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 관계를 많이 유지할수록 뇌가 더 튼튼해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전문가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뇌 나이를 젊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치매 걱정 없는 슈퍼에이저 되기.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김건아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을 초대해 뇌 나이 젊어지는 법을 알아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익숙한 이 시구는 시인 안도현이 쓴 너에게 묻는다의 한 구절입니다. 자신을 모두 태워 온기를 전하고도 하찮게 대우받는 연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대목인데요. 요즘은 첨단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10만 가구 정도만이 이 연탄의 온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연탄값마저 올라서 취약계층의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원자재 값이 치솟아 한 장에 800원 하던 게 최근엔 1,200원까지 올랐는데요. 실제로 주택용 난방 요금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3월 말 1메가칼로리당 65.23원 하던 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더니 10월에는 89.88원까지 38%나 급등했습니다. 덩달아 난방비로 쓴 국민들의 지출도 늘어났는데요. 비교적 소득이 많은 가구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의 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6만 7천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월 소득 30만 원 미만의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는 1분기 전기요금이 9.5% 올랐고요.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을 비롯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조 8천억 원 규모의 시 정책 자금을 풀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나섭니다. 시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으로 경영자금 5천억 원, 육성과 시설자금 600억 원, 창업 특례자금 15억 원 등 5,6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은 경영 안정화 자금으로 6천억 원, 산무 플러스 특별 자금 2천억 원, 부산 모두론 플러스 1,000억 원 등 총 9,3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부산시는 아동급식카드의 대면 결제에서 오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GS25 편의점에서 음식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17일부터 롯데마트 푸드코트에서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2023년 토끼해를 맞아 어린이 대공원에 대형 소망토끼 포토존이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됩니다. 포토존은 LED 토끼와 보름달, 복주머니 조형물 등을 배경으로 시민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공원 내 관광 안내센터에서 소망 엽서를 받아 소원을 적어 달집 주변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